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우리가 10만 원을 돌파한 다음에 원전주로 이제 순환이 좀 돌았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잠깐 쉬는 동안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자, 두산은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시가총액이 65조나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올리기가 좀 어렵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10만 원 돌파 다음에 지금 꼭지를 찍은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두산을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0만 원을 잠깐 이제 하락 이탈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기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98,000원 정도에서 박스권 상단이 좀 있었었고 여기를 돌파하니까 이제 99,000원 정도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이 99,100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돼야 되는 거고 10만 원을 가급적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수급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 어제는 외국인이 좀 많이 팔긴 했습니다만 1,000억 정도. 근데 어제는 시장 전체에서 1조를 던졌어요. 외국인이. 지금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위법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 위법에 이제 불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세 다시 한번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이란과의 전쟁 리스크까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자금을 좀 회수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자, 수급을 먼저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 두산에너빌리티 종목을 먼저 볼게요.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올해 1월부터 지금 2월 24일까지 외국인들이 1조를 샀습니다. 자, 그만큼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는데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반복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물량을 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외국인의 비중도 같이 좀 볼까요? 자, 다시 24%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순 매수가 더욱 높은 상황이고요. 자, 여기 지수를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자, 어제 외국인이 1조 5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에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온 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 전체에서 1조 5천억을 팔았고, 그 중에서 두산만 1,172억을 팔은 거니까, 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여전히 두산은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 수급이 좋다. 외국인이 들어와야만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가 1.6%가 빠졌어요. 이 왜 이유가 뭐죠? 새로운 관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해서 다시 법을 우회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악재랑 불확실성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오늘 2%나 오르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이 좀 안 돼요. 자, 코스피가요. 5,959. 조금 있으면 6,000이거든요. 근데 오늘의 수급의 주체는 누구다? 기관이다.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1조 지금 7천억, 8천억 좀 담고 있는데 자, 코스피가 어제 다우가 빠진 것에 비해서는 어제 나스닥은 1% 정도 빠졌어요. 다우가 1.6%.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훨씬 강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인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봐도 강세장이고 섣불리 지금 사실 유례 없는 장이잖아요. 3,300에서 거의 6,000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정말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중간에 내리면 야, 두산은 왜 이렇게 안 가? 다른 종목은 다 잘 오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면서 오르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중소형 원전주로 수급이 많이 이동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내리면 다시 못 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홀딩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고점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시장이 결정을 해주겠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섣불리 매도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원전주 몇 개 잠깐 볼게요. 제가 한전산업 이때
거래대금이 막 몇천억씩 터졌거든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가 11,000원, 12,000원, 27,000원까지 2배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기술하고 보성파워텍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우리기술은 4,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얘 시가총액이 지금 2조 8천억입니다. 얘가 시가총액 3천억대였거든요. 이때 2,000원일 때.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 10배가 조금 안 되는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이렇게 차트의 모양만 보세요. 그 다음에 오르비텍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꺾어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산이 10만 원을 뚫었는데 잠깐 쉬는 동안에 중소형 주로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 특히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시총이 8천억입니다. 지금 2배, 3배 가까이 올라서 8천억이에요. 얘도 3, 4천억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원전주가 여전히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또 어제 이슈가 있었어요. 자, 대원 전선이 어제 상한가, 오늘 20% 이상 상승 나왔죠? 이게 뭔가요? 전력기기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반도체, 그리고 원전이라든지 변압기, 그리고 이제 전선주까지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테마가 계속 커지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 일진 전기, 자, 신고가 뚫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KBI 메탈, 이렇게 전선 관련주가 연이어서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또 대한전선도 최근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 인프라가 여전히 강세고요. 무엇보다 오늘 SK 하이닉스가요 100만 원을 뚫었어요. 삼성전자는 20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삼성과 하이닉스가 잘 팔리면, HBM과 D램이 잘 팔리면 얘네들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 막대한 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막대한 에너지가 같이 동반이 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은 두산에너빌리티에도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여기 변압기랑 전력, 그 전선주 이렇게 이제 수급 이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한테는 이제 시간이 우리 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원전과 SMR을 건설하게 되겠죠. 자, 안 그래도 최근에 두코바니 증기터빈 3,200억 체코죠. 체코 두코바니 3,200억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체결을 했고요. 지난해 우리가 이제 우선 협상자에서 최종 계약까지 있었었고, 올해 26년부터 숫자로 찍히기 시작을 한다. 돈이 꽂히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올해 기다리고 있는 SMR 수주 목표가 1조 1천억이거든요. 자, 그러면 체코가 3,200억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 두산이 창원에 거의 8천억 정도를 쏟아부어서 SMR 전용 공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연 20기, SMR 20기를 20기를 생산하는 규모인데 이 투자가 앞으로 더 많은 수주 랠리로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SMR을 짓고 싶어도 실제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의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빼야 돼요. 그쪽에서 수주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서 뭐 사회주의나 이쪽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우리 쪽 진영, 북미랑 유럽 쪽 진영에서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다.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요. 사실 최근에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미국의 SMR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랑 국내의 원전이나 SMR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프리미엄 때문이에요. 자, 우리 기술도 두산에너빌리티에 MMIS를 공급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한수원과 한국전력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단순히 설계만 하는 기업과는 다르다. 지금은 제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상당히 타당하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교보증권이 11만 3천 원, 키움증권이 12만 2천 원. 자, 이런 식으로 메이저 증권사들도 일제히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커다란 시장의 변화 또 거대한 흐름에 이미 우리가 편승을 하고 있고요. 10만 원 위에 있으면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아주 긴 시계열로 보게 되면은 여기 과거에 이때가 2007년, 20년 전이거든요. 이때의 고점을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부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왔고, 작년에 우리가 330%, 올해 30% 나올 수 있고요. 앞으로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요. 더 많은 수주 공시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LS 일렉트릭 같은 거 있잖아요. 대형 변압기, 효성 중공업, 이렇게 대형 변압기, 또 재룡전기 같은 이 중소형 변압기까지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산은 목표 주가는 사실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시장에서 고점을 언젠가는 만들겠죠. 하지만 이 고점이 적어도 수주나 계속 숫자가 찍히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가급적 길게 보시고 긴 흐름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채울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산 주주님들 행복한 희망회로를 굴리셔도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매도하시기보다는 강력하게 홀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댓글로 응원 한마디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새로운 내용이 좀 나오면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너무 많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그 원전 10기를 뭐 짓는다, 또 페르미 아메리카 4기, 뭐 이런 내용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확인이 되는 대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영상 꾸준히 좀 봐주시고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리하면은 아직은 매도 사인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도 숫자는 더욱더 찍히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